네, 안녕하세요. 박승민 원장입니다. 원모사,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혼자 읽는 게 아까워서 어차피 읽을 책 같이 읽자고 만들어서 원장님들하고 시작한 모임이 이제 벌써 오늘 43번째입니다. 한 3년이 넘어가네요. 음, 옛날에 2주에 한 권씩 읽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봤었어요. 그때는 국내 작가가 쓴 책을 봤었죠.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라는 이 책을 저희가 봤었었는데, 이 책도 나름 이제 괜찮은 책이었고, 위즈덤 하우스 자체가 출판사가 뭐 이런 실용서적을 잘 내는 브랜드라 저희가 꽤 잘 봤었습니다. 이번에 볼 책은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책이에요. 사실 원제는 이 제목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조금 이렇게 작게 있는데 OBS, ESSED라고 해서 observe도 뭐 집착하다 약간 이런 단어일 텐데 그게 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저기 이제 참 영어 원장인데도 영어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홀랑 까먹었는데 저거를 한다라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집착? 붙다, 들리다, 뭐 집착하다, 뭐 이런 단어일 텐데 원제는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이 작가가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스타트업의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에밀리 헤이워드라는 분이 지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헤이워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에밀리 헤이워드가 어떤 대담이나 토론 같은 데 나와서 강연한 영상들도 꽤나 많아요.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게 되면 꽤나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건 없는데 요새 유튜브 자막이 참 괜찮으니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또 이제 그런 데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사실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번은 이제 빠꾸 났던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원모사에서 읽을까 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좀 뭐랄까 이게 미국 작가들의 특징인데 책이 너무 스토리 기반이에요. 네. 제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그러다가 이걸 해가지고요. 약간 이런 식이고, 일본 작가들은 약간 나열식으로 이제 뭔가 압축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책이 재밌긴 한데, 보기에 조금, 뭐랄까. 이런 책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의 경험을 내가 똑같이 하면서 보는 식으로 봤을 땐 괜찮은 책인데, 내가 뭔가 얻고자 했을 때, 이게 그냥 바로 본론부터 좀 얘기하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보기가 불편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브랜드에 관련된 책을 봤으니까 연결해서 한 번쯤 보자. 한 번쯤은 볼 만한 책이어서 이번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책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오늘 그냥 무작정 방송에 들어오셨다가 저런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책 이거 독서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독서 시작하셨으면 뭐 숫자 1이라도 남겨주시면. 항상 그렇지만 애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뭐 물어볼까 봐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데, 네, 진희 원장님 읽기 시작하셨고요. 살짝 시작하셨습니다. 살짝 시작하셨어요. 살짝 시작하신 거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네. 또 두 분만 시작하셨나요? 나머지 분들은 뭐 지금 그러면 다 이라는 옵션을 안 드렸는데 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안 읽으신 거군요, 아직. 오늘 책이 왔다. 처음 부분 읽었다. 자, 살짝 시작하시고 뭐 초반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총 8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순서를 잘 짜긴 했거든요. 뭐 책이야 이제 앞으로 보실 거지만 뭐 저희가 이 북토크를 두 번 합니다. 책을 읽는 초반에 한 번 하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한 번 하고 오늘은 초반 북토크이기 때문에 이 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책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사실 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출판사의 초판 연도로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 나온 지가 좀 된 책일 겁니다. 초판 발행 일시가 우리나라는 2021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 원저의 초판은 이거보다 더 오래됐을걸요? 이게 원저잖아요?
이 책이 원저로 따지게 되면은 2020년도 책이네요. 2020년도 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5년 전 정도 책이어서 뭐 아마존 평점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5점 만점에 4.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72%가 별 5개를 줬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책인 건 맞는데 5년 전 책이어서 그 당시 사업 현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살짝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외국 작가들의 책이 특히 이제 영미 쪽 작가들의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 특징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뭐랄까 자기 자랑 같은 약간 과장? 아무튼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리액션이 좀 크잖아요. 약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경영 문화도 다를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걸러서 받아들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책인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진희 원장님 기능과 감성을 연결하는 브랜딩이 인상 깊다라고 하셨는데 브랜딩의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죠. 그쵸?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표지에 있는 거를 보면 요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심비의 시대 마음을 사로잡는 가심비.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면 가심비의 시대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브랜드의 성패는 출시한 첫날 바로 결정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브랜드의 성패를 이제 출시 첫날이라고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그쵸? 어, 그 다음에 밑에 키워드로 조그맣게 나온 게 입덕, 마니아, 지름신, 인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키워드들도 사실 그냥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입덕, 뭐 마니아, 지름신, 뭐 인증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원제목인 없어졌으니 요거까지 이게 현재 이제 표지에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 키워드이죠. 아마 아마존 원제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ild a brand people love from one day. 그러니까 첫날부터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빠져들게 만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우리나라 책 표지보다 참 직관적이에요. 사랑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딱 하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심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매년 읽고 있는 책 중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몇 달 있으면 또 시작하겠죠.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작년 키워드였나 올해 키워드였나 해서 이 가성비, 가심비, 시성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기억하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심비, 가격 대비 이제 마음적으로 시성비, 시간의 성능, 시간 대비 성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똑같이 100점을 만들어 주는데 뭐 한 달 만에 만들어 줄 거냐, 석 달 만에 만들어 줄 거냐, 약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성비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요건데 이 책 자체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5인가 2024 키워드 중에 이제 시성비라는 게 나오는데 분초 사회라고 해서 이제 시성비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쯤에 이게 2020년도의 책이니까 그 당시쯤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이제 가성비에서 가심비 요 키워드가 그때 나왔었던 키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건데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게 되면 마음을 사로잡는다던가 가심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감성, 감정. 한때 우리가 이제 갬성이라는 말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감성과 감정.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거둔다를 이제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데 브랜드의 성패 출시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 우리는 학원 한지 그럼 몇 년 됐는데 이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처음부터 설정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입덕 마니아 지름신 인증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구매한다, 산다, 약간 요런 개념일 텐데 요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걸로 따지게 되면 요게 2020년도 책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책들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이게 이후에 발전된 키워드로 보게 되면 이제 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 마케팅 또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어디로 빠지냐면 커뮤니티 마케팅으로 빠지고 있어요, 요새는. 요걸로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책들도 요새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커뮤니티 마케팅 책 쪽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팬 마케팅 책은 한 작년, 재작년, 작년하고 재작년쯤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책이어서, 특히 팬 마케팅이 아마 BTS 경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했던 요 책 나오고 그 다음에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분야였을 거예요. 이 분야도 우리가 한번 봐두면 좋은 분야이긴 한데, 현재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감정과 감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도 그렇긴 한데, 브랜딩을 왜 해야 될까? 지금 같은 시대에 브랜딩이 필요할까? 브랜딩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거나, 또는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책의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입덕, 마니아, 지름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고 산다가 됩니다. 브랜딩이 되면, 네, 믿고 구매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면 네, 고가 정책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이죠. 럭셔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원가보다는 사실 굉장히 비싸게 받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샤넬 가방의 원가가 그렇게까지 비쌀까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불경기 시대이거나 또는 뭐랄까 아이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경기일수록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볼까요? 불경기일수록 명품 소비. 네, 불경기일 때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품은 불경기도 잘 팔린다. 불경기, 명품은 불티, 배블런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매번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경기인데도 명품은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 그쵸?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잖아요. 여기 교수님 인터뷰가 있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 가성비 위주의 소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더 차별하고 뽐내고 싶어 하니까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구매하는데 이왕 어차피 내가 이것저것 다 살 수 없으니까 하나 제대로 사가지고 제대로 뽐내겠다라고 하는 시대로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 소비의 트렌드인데 학원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택이 어려울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다수가 선택했다든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라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키워드를 이걸 얘기하거든요.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그러니까 낫다라는 거는 우리가 쟤네보다 잘해요라는 이야기인 거고, 다르다라는 거는 쟤네는 안 하는 걸 우리가 해요. 우리는 이게 달라요. 요건데, 나음보다는 다름, different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브랜딩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걸 갖다 이제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뭐 핑크 펭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이걸 갖다 블루오션 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이거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데, 어쨌든 차별화를 거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요게 이 책의 특징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차별화를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책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차별화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차별화를 많이 해요. 기능적인 차별화.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 해주지 않는 뭔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물건을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기존에 많이 했던 방식은 요것들 많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인식의 차별화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책만의 독특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짚어주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과의 소통 상황에서 이제 감성의 차별화, 감성과 감정의 차별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길 바라야 되는데, 뭐, 다른 학원도 예를 들면 오답노트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오답노트보다 더 획기적인 뭔가를 해서 기능적 차별화를 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특별하다라고 이제 뭐 소문나야 되는 거겠죠? 인식의 차별화 그러면 이제 소문이겠죠, 소문. 뭐 관리를 잘한다고 학원이 소문 날 거냐, 뭐 성적을 잘 낸다고 소문이 날 거냐, 이런 건데,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것도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파트는 이제 감성과 감정의 차별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요게 사실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하고 기대감이 높은 엄마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 감성의 차별화를 거두겠다고 감정 노동을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달갑진 않거든요. 학원장 입장에서.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이거를 내가 했다가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도 사실 하게 됐었었는데 책을 잘 읽다 보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감정 노동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정을 다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거 한 가지에 대한 거는 명확한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이 책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집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책을 갖다 만약에 정말 잘 이해를 해서 감성적인 차별화를 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깨친다라면 학원 브랜딩에서의 차별화도 가능하지만 SNS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고 배울 만한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책을 한 단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총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첫 번째 장부터 죽음의 공포라고 하니까 참 이제 뜬금없긴 한데, 이럴 때 보게 되면 뭐랄까, 약간 이제 번역상에 이런 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원제 제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쵸, 직역하면 죽음의 공포가 맞기는 한데, Fear of Death라고 해서 이제 맞기는 한데, 다른 챕터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원제에 나와 있는 부제 저 제목들은 뭐 잘 번역한 게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 책에서는 8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8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깨쳐가는 거여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영미 작가 치고 괜찮은 건 뭐냐면 다른 책들은 사실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초반에 서두에 분위기 잡는 챕터들이 꽤 있는데 이 책은 그냥 딱 8개로 나눠가지고 8개만 딱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챕터를 보시기에는 각각이 다 이제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챕터만 본다라면 몇 개만 집중돼서 보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이 챕터에 대한 구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1장에 죽음의 공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은 이겁니다. 어,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테고리에서 고객이 죽도록 싫어하는 거, 포기한 불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죠. 학원에 오는 모든 고객이 매번 불평불만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매번 불평불만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애들 같은 경우 숙제 죽어라 하기 싫어할 거고, 시험 보는 거 죽어라 하기 싫어할 거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매번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강 강제로 들으라고 했더니 그거 맨날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고객이 매번 투덜투덜 대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라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이걸 매번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엎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학부모 학생이 죽도록 싫어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담 오면 강제로 등록을 권유한다든가, 매번 바뀌는 강사라든가, 쓸데없는 숙제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매번 컴플레인 받는 거겠죠?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한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이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늘 불편해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상담 오면 강제로 등록 권유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냐? 우리는 등록은 오히려 안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다수 학원에서 당일 등록하시면 뭐 할인해 드릴게요라고 할 때 이 책에 나온 대로 한다라면 역발상으로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시고 최소 하루는 생각하신 다음에 연락 주셔야 등록 받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제 튀는 광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할 수는 없는데 이 엄마들이 계속 맨날 불평불만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게 이제 이 1장에서 그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번대요. 이게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게 말이 되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고객의 문제가 뭔지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고객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학부모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뭐, 제가 영어학원 하고 있었을 때 많이들 얘기하는 건, 뭐,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영어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의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에 재미를 느껴서 영어를 잘하는 학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처 다른 학원들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걸로는 사실 차별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게 진짜 문제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일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단 좀 더 문제를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데를 콕 찍어줘야 뭐 명의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콕 찍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어쨌든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나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마케팅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점이 뭔지 맨날 생각하는 것보단 고객하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대다수 책의 포인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도 간담회를 하던가 강의 평가를 하던가 뭐 기타 이제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게 일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은 이제 기능을 뛰어넘어서 감성적 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계속 관통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이 감성적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인데, 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걸 해준다고 쳐요. 근데 옆에 학원도 수학 학원인데 오답노트를 해요. 그럼 A 학원, B 학원 갔는데 둘 다 원장님들이 우리 오답노트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엄마 입장에서 양쪽 다 자기들이 꼼꼼하게 오답노트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A, B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죠. 그러면 옆에 학원도 나랑 똑같은 얘기 하네? 그럼 난 다른 얘기 해야지? 라고 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할 텐데 이때마다 저쪽 학원에서 해주지 않는 서비스를 이제 추가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로가 힘든 싸움 아닐까요? 계속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뭐 추가해서 주지 않아도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심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장의 핵심은 일단은 그거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감정이 뭐냐?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고객에게 주는 감정이 뭐냐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여러분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무엇을 느끼고 간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기능, 혜택, 뭐 이제 기능적인 걸로는 사람이 이 책의 원제가 업저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착하게 만들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려면 뭘 건드려야 되냐? 자신감, 소속감, 자부심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감성적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네, 자신감, 소속감, 자부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여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부모와 학생하고 원장인 나 사이의 어떤 이제 뭔가 관계성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특히 자신감, 학원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은 많죠. 뭐 상장을 주던가 대회를 하던가 점수를 끌어올려 주던가.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는 땡땡 학원 뭐 다니는 또 동기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소속감을 보여줄 만한 것이 있을까? 또는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게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건 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어떤 동기라던가 뭐 동료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우리는 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건, 네, 소속감을 주는 방법, 자부심을 주는 방법, 자신감을 주는 방법,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그 학원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얻어가야 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저거라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여기 문장을 달아놨는데, 문해력 향상 같은 기능적 가치만 강조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감정적 성취를 강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담을 하거나 뭐 광고 멘트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느끼는 뿌듯함 같은 감정적 서사가 핵심 브랜딩 요소가 된다라면 그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컨설팅했던 학원에 만들어졌던 슬로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요 상황과 딱 맞는 슬로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미스라건 슬로건인데 이거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그림을 보고 감탄해서 이거 진짜 우리 아이가 그린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느낌? 그런 슬로건? 이거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걸로 영어학원에 만들었던 옛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 한
잘 없었던 게, 얘 진짜 한국, 얘 뭐 유학 갔다 온 적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얘 혼혈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의 멘트들? 그런 것들인데, 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능적인 학원이 어떻게 해준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단 말 한마디로 뭔가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 포인트. 근데 이게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저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마찬가지인데 고객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나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표현, 말,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광고 카피는 학부모나 학생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런 말들, 굉장히 오히려 끌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기회가 된다라면 요거에 관련된 책을 별도로 또 보시더라도 공부하시길 바라는 파트는 요 2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속감 자부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브랜드로 자아를 표현하는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브랜드로 자아를 표현하는 소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옷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대략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화려한 걸 좋아하는지, 뭐 깔끔한 걸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특정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거나 하게 되면 더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브랜드가 보여주는 가치가 그 사람의 선호도,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걸 어느 정도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표현이죠. 브랜드로 자아를 표현하는 소비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옷을 샀는데 그 옷 브랜드가 굉장히 환경 보호에 힘쓰는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거기 옷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저에게 그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가 저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브랜드로 자아를 표현한다라는 건 그런 건데, 학원에서 이걸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우리 학원에, 제가 뭐, 앤디 어학원을 차렸다고 쳤을 때, 앤디 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뭐, 이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별명을 정해줬다고 쳐요. 마치 팬클럽이거나 유튜버들이 이제 본인 구독자를 부르는 명칭처럼 애칭이나 별명을 지어준다고 쳐죠. 뭐 앤디 어학원이니까 별명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 우리 엔트들, 뭐, 엔스들, 뭐 한다고 치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규정을 해줘요. 땡땡이는 뭐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꾸준하게, 고객에게 이야기하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각인을 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소들하고 얘기하는 게 고객이 우리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브랜드를 만들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거나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조차도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미치도록. 자,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학원의 브랜드 존재를 한 문장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준함이라는 단어의 이 감정을 학원에 온 아이거나 부모한테 꾸준하게 공부해야 된다. 여기는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강조해야겠다라고 제가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꾸준함이란 단어에 진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꾸준함이란 뭘까요? 꾸준함의 반대말은 꾸준함의 동의어는 꾸준하다라는 기준은 꾸준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꾸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꾸준함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꾸준함에 관련된 논문이 있나? 꾸준함에 관련된 명언이 있나? 꾸준함에 관련된 어떤 저서가 있나? 꾸준함에 관련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뭐 등등등. 나조차도 내가 원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에 나조차도 거기에 빠져들고 미쳐서 그걸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꾸준히 얘기하다 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느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반복하네. 강조하네. 그러면, 어, 저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설득이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학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소비해야 되는 고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도록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 3장의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그 2장과 3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2, 3장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음, 그러니까 2장을 저는 메인으로 놓고 나머지 챕터들이 이제 요 2장의 확장 개념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장에 덕심동체라도 공동체 자아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2장에서 소속감이라고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따로 빼서 이제 본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꾸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이 꾸준함에 관련된 교육 철학으로 학원을 무장시켰다고 쳤을 때, 우리 아이도 꾸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킨다라면,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당연히 시너지가 많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도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 마케터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기 코어 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우리 학원에 초창기에 등록했던가 오래 다니고 계시는 장기 고객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메인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용어를 좀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제 맘카페 엄마들이 교육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이제 맘카페 가서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엄마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 그 멘트를 활용을 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속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공동체, 그 어떤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감정적인 교류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3장하고 4장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2장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장하고 7장은 서로 이제 약간 상반될 수 있어서 얘는 조금 이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5장하고 7장은 더군다나 학원 이제 막 시작하셨다거나 아직 우리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핵심에 집중하는 브랜드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초중고를 다 가르치는데 초중고 학원이라고 광고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삼 전문이면 초삼 전문이라고 광고 내는 게 각인시키기 쉽다라는 거예요. 기억시키기 쉽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이게 아까 앞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우리가 못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이미지를 제대로 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면 영어학원들이 만약에 저 이제 영어학원장이니까 영어학원사를 많이 드는데 영어학원들이 보통 학원이 조금 고급지고 잘 가르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많이들 강조하는 거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수업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수업이니까. 근데
한 원장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단어만 주구장창 강조하셨거든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그 기치 아래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단어에 관련된 웬만한 모든 행사나 뭐 활동이거나 학습 자료거나 상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매번 단어 어워드 같은 뭐 대회도 학원 내에서 자체를 하고, 어떻게 봤을 때 맨 처음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학원으로서 어학원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고급 수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지 학원이 좀 공부하는 애들이 다니는 곳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단어를 저렇게 강조하는 게 과연 될까? 근데 오히려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파면서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만큼 학원에서 그거를 실천해서 눈으로 보여주니까 나중에 어머니들이 그 의견에 공감을 하시고 그 의견을 믿고 그 학원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것들도 다 따라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단 하나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기억에 남기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에 남기면 그 다음엔 거기서부터 또 다른 메시지들을 또 기억에 남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학원이 이도저도 아닌 학원이 되는 거니까 기억에 딱히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초기. 그러니까 학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오픈한 지 꽤 됐어도 아직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이 전략은 유효한 전략이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영역에 이건 확실히 저 학원 전문가야 라는 타이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하고 7장이 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조금 주의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7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일관성을 지키며 의외성 발휘해라. 뭐냐면 모순적인 매력을 발휘해야 된다. 예를 들면 따뜻하지만 차가운 약간 이런 거. 츤데레 같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맨 처음엔 이게 아니 아까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보여주라고 얘기해놓고 왜 여기서는 이 매력 말고 또 다른 매력도 보여주라고 얘기하느냐. 양면성을 지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는 뭐라고? 초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를 쌓아야 되는 초기라면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집중하는 게 맞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쌓였을 때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미지 또 하나를 더 가지게 되면 오히려 매력이 증폭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엄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좀 부드러워. 약간 이런 식으로 츤데레 같은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집중하는 힘이 초기 전략이라면 얘는 나중 전략이에요. 그래서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다릅니다. 뭐 엄격한데 따뜻한 학원, 개별 진도지만 협동학습도 하는 학원 등등등. 그 어떤 이중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 오히려 의외성이 있으니까 매력적인 매력 어필이 더 잘 된다라는 원리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력 어필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네, 첫 번째 이미지가 제대로 쌓여야지만 두 번째 이미지를 쌓을 수 있어요. 초기에 만든 첫 번째 이미지가 제대로 각인되어야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아니, 첫 번째 이미지도 없는데 어떻게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겠어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 만약에 우리 학원이 이 지역에서 오픈한 지 꽤 되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미지에 츤데레가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이미지를 쌓는 걸 노력하시면 학원이 이제 좀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이게 이제 5장과 7장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시기상에 좀 차별이 있다라는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장에서는 이제 관행깨부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광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중에 이제 스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는다고 해서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의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얘기하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 보자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자. 그러면 오히려 고객들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른 학원들은 2분의 1 넘어가면 다 환불 안 해주는데 여기는 1 단위로 환불을 해줘. 그럼 이런 게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관행을 깨부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행을 깨부순다라는 건 글쎄 마케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의 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고 이 관행을 깬다라는 건 여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지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관행을 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깰 때 깨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관행을 깨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학원에 유리하고자 뭔가 새롭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무도 셔틀비를 받지 않는데 우리 학원은 셔틀비를 받아. 셔틀비를 받으면서 그래, 이게 관행 깨부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셔틀비를 받는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좋은 건 없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관행이거나 잘못됐다고 느꼈던 관행들을 그걸 역으로 깨부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6장은 저기 1장에서 했던 얘기랑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깨부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찾으신다라면 뭐 어필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뭐 당장 뒤집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건 사람으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 하자라는 식으로 강조하는 게 이 책이 이제 마무리이긴 합니다. 8장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요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제가 2장을 핵심이라고 봤던 게 이 자신감, 소속감,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요소 중에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한테 자신감이나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한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8장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고객 경험을 개인적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뭐냐? 네, 개별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개별화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만 집중되었다라는 티를 좀 내줘야 어, 그래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집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객은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 학생이 여러 명이지만 고객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꽤나 집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을 해주거나 리포트를 주거나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사실 학원에서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긴 한데,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개별화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한 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원들이 뭐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하시고, 애들마다 개별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맨 처음 시도할 때는 확실하게 티가 나죠. 차별화이고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반응이 좋은데, 어느 순간 경쟁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러면은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보내고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걸 멈출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음,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 항상 뭔가 서비스를 더해주는 걸로는 너무 어렵고, 왜냐면 자본도 들고 사람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뭔가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방법을 내가 뭘로 찾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관심과 관찰력으로 많이 해결되었던 부분인 건데, 이 8장에 대한 파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AI가 이걸 좀 서포트를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책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그 고객이 여기만큼 나를 생각해 주거나, 나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거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없어라고 감정적으로 뭔가 안전함이거나 뭐 친밀감,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까 이거죠. 2장에서 나왔던 자신감, 소속감, 그다음에 자부심, 요걸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라면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뭐 퇴원율이 줄어든다. 입소문이 날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책에서는 학원 사례는 없지만 다른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걸 학원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고 함께 읽자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모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되긴 하겠죠. 이 책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하긴 뭐한데 미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집착하거나 빠져들게 만드는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책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책으로 예전에 저희가 원모사에서 같이 읽었던 책 중에 다른 책을 추천드린다라면 얇은 책이지만 한번 볼 만한 거. 이 문영호 작가의 펜을 만드는 마케팅. 뭐 여기저기서 요즘 학원장 대상으로 강의도 꽤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은 문고판이어서 책이 얇기도 해요. 얇기도 하고 쉽게 좀 빨리 볼 수 있는 책인데 문효 작가 와이프가 실제로 이제 영어학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본인이 와이프 학원을 도와주면서 경험했던 사례들도 조금은 이제 녹아 있는 책이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빠져들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 책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실 만한 거는 이 책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펜을 만드는 마케팅. 그펜 마케팅 관련 책은 다른 종류의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이 조금 두께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저는 1인 학원을 합니다. 1인 원장이에요. 원장 직강 체제 1인 체제입니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 말고 이 책도 괜찮고 원장님이 좀 전면에 나서서 학부모랑 소통을 하실 거라는 전제라면 해플린의 슈퍼펜 이런 책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 책도 역시 나한테 빠져들어서 나의 팬이 되어가는 고객을 나의 팬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좀 뭐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시키진 못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이제 이런 식의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런 회사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해요. 이 책에 뭐 어려운 버전도 책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뭐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한번 같이 지금의 책,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는 책하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책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보면서 그냥 떠올랐던 것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초점을 좁히자라고 할 거면 초산 파닉스 재시작 8주 부트캠프 파닉스만 죽어라 정리하겠다 약간 이제 아까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라는 걸 만약 특강을 만드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정서적인 걸로 갈 거라면 우리 반은 부끄럼 많은 아이도 발표가 편해지는 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주 만에 발음이 트입니다 라는 이런 기능적인 어필보다는 부끄럼 많은 아이도 발표가 편해지는 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감정적이거나 정서를 다루는 광고 메시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하면 등록한다라는 그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상담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이런 걸 해드립니다. 한 번 하면 과제 진단 개인 리포트까지 즉시 뭐 분석해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학원의 등록 상담이 아니라 교육 상담이라는 컨셉으로 좀 이 상담의 포지션을 바꿔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삭제되기 위한 앱을 나오거든요. 여기 예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연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인연을 만나면 삭제하는 어플이라는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죠. 한 원장님이 이런 고민하세요. 저희 학원에서 좀 배우던 애들은 상위 클래스가 되면 무조건 다른 학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이거죠. 우리 애들을 거기 그 학원에 안 뺏기고 싶어. 그래서 그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도 남아 있도록 하고 싶다인데, 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 전략을 세우고 광고하고 브랜딩을 쌓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땡땡 학원 최상위 반에 가려면 무조건 여기서 기초를 쌓아야 된다. 이 컨셉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실제로 일산에 있는 학원이 수학 학원들이 그런 학원들이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산의 모 학원이 영재를 가르치는 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학원 입학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른 학원에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컨셉의 학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예시도 뭐 순간 간단히 떠올려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8개 그래서 이 인사이트들을 보시고 학원에서 적용을 해볼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8장에 개별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는 여기서 좀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책의 전반적인 거에선 2장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감, 소속감, 자부심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나머지 챕터들을 좀 보시면 학원에서 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좀 찾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그 선명한 이미지가 있는 게, 즉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게 좀 편하다. 왜냐면 그래야 아이들이 줄어들고 불경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확실한 학원은 그래도 버티거든요. 그런 위치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그 이미지라는 게 브랜딩이잖아요. 한 번 만들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어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다고 뭐 그거 가지고 몇 년 울고먹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시고 이미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우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은 한 번쯤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책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재밌게 볼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잘 쓴 편이에요. 네, 보기 편하게. 뭐 스토리처럼 하긴 했지만 읽다 보면 그냥 뭐 이야기책 듯이 슬슬슬 읽히는 책이어서 보시기에 크게 거부 반응은 없을 겁니다. 뭐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뭐 보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보고 난 다음에 학원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건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보실 만한 거고요. 그런 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원모사 43기 선택도서는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고 이제 이 책을 골랐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관점으로 한번 책을 보시고 저희가 각자가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실천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 책을 다 끝나고 읽은 다음에 그때 또 이렇게 북토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책을 사서 스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 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접근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지금 혹시 이 책을 보다 보니, 얘기를 듣다 보니, 떠오르는 고민이 있다거나 학원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혹시 물어보시면, 뭐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책에 대해서 보시면서, 음, 제 선입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영어학원이 횟수로 수업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도 결석하면 영어학원처럼 교육비 차감을 요구하신 경우들이 있다. 그쵸.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참, 다른 데서 받는 거를 이쪽에서도 당연하게 원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사람의 심리인지라 왜 다른 데서 해주는데 너는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뭐, 연합회 차원에서 다 이제 규칙을 세우고 같이 지켜나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또 이제 은근히 서로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해서. 소속감과 자부심, 저는 영어 과목이지만, 태권도 단증처럼 영어학원에서 적용 가능한 레벨 올라갈 때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장치 고민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학원 내부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학원 자체 영어 시험을 마련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몇 급이다, 몇 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뭐 영역별로 스피킹이냐, 라이팅이냐, 단어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공인인증 시험처럼 학원에서 자체 인증 시험을 통해서 그 인증서를 제작해주는 방식의 이런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요. 소속감 같은 경우는 가장 간편하게 되는 건 시스템적인 건 아니지만, 뭐, 방학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단체 티셔츠 같은 거 맞춰 입고 같이 수업하는 장면. 왜냐면 소속감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부가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 애들이 그 뭐랄까, 교복 같은 거 유치원 애들도 똑같은 거 맞춰 입는 경우 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좀 특별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땐 특별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속감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당시에 과학고 외고 준비하는 애들이 무조건 풀었던 수학 문제집이 뭐냐면,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급 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 어려운데 도대체 그 책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어려워가지고 진도도 잘 안 나가는데 아무나 못 푸는 책인 거죠. 그 책을 풀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야, 너 이거 풀어라고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학원 가서 그 책을 풀고 있을 땐 더럽게 어렵다고 꿍시렁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는데 학교에 와서는 애들이 알아주길 바라니까 은근히 책상 위에 올려놓는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집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심이겠죠. 나 이 정도 해라고 하고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미지, 이게, 어, 그런 문제집들은 항상 있지 않을까? 이걸 풀 수 있는 아이.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클래스 혹은 그 학원만의 어떤 상징성 있는 약간 뭔가를 한다. 영어학원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레벨링 시스템이거든요. 레벨링 시스템. 그 최고 레벨은 항상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락내락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처럼 아이들 레벨업할 때 보상 시스템을 차별화한다거나 굿즈를 활용해서 차별화하는 것 중에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어봤던 예시일 텐데 저는 예를 들면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 최상위 반 그 교실 문을 랩핑지를 따로 해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다른 반 문이 막 다 우드노트인데 거기는 뭐 시뻘건색이나 파란색 이제 문 색깔부터 다르게 하고 밖에다가 그걸 붙여요. 출입 금지. 이 반 소속이 아니고 출입 금지. 들어오면 혼냈죠. 여기는 성적 몇 점 되는 이상의 애들만 온다고 아예 대놓고 차별대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에 누가 친구가 보고 싶은 애들이 문 앞에서 애를 부르는. 그리고 그 반 애들만 뭔가 특별하게 하고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죠. 니네는 다른 애들과 다르다. 더 해야 된다. 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반 아이들끼리 똘똘 뭉치는 소속감을 주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전략을 썼던 적도 있었고. 음. 책 초반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냥 점수를 올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진다. 이게 점수를 올린다라는 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곳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적을 올려주겠다, 점수를 올려주겠다 하는 학원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도 하는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고객이 나한테 집착을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 말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수를 올리더라도 올리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최단 시간 내에 올려줄 거라든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올려줄 거라든가 뭐 걱정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점수를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거. 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이 다들 비슷비슷비슷해지고 있죠. 왜냐면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생각, 우리로 따지면 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교육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들어보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늘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원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게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싶고, 어떤 학생을 만나고 싶고, 그 학생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해주고 싶고,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것들인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키워드 중에 감성, 가심비. 어쨌든 상대방 마음속에 파고드는 건데, 파고드는 방법 중에서 그쵸. 이제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공감되고 하고 싶다고 한다라면 조금 더 기억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게 되면 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얘기를 보신다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인데 이게 책에서 정리를 잘 해줬고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기존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실천하기 좋게 좀 잘 정리해 주기에는 책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학부모와 공유하기 쉬운 프로그램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학원마다 다르셔서 어떤 학원은 직접 포트폴리오 파일을 만들어서 매번 아이편에 보내고 받고 보내고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 찾고 싶어 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매번 발송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쓰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엄마한테 성적표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줘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내주는 피드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보내고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볼 수밖에 없게끔 계속 대화해서 그걸 주제로 삼는다던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한다던가, 그거를 엄마가 꼭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이런 장치들. 그러니까 시스템이 편하다고 해서, 뭐, 이건 원장님 입장이죠. 편하게 보낼 수는 있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따진다면, 뭐 그거를 리포트로 뽑아가지고 종이에 인쇄해서 보내던, 카톡 메시지로 보내던, 그거는 그냥 보내는 데 편안함인 거고, 그러니까 원장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거에 편안함인 거고, 이걸 뭘 하든지 간에 효과를 제대로 볼 거라면, 상대방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반복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계속 하지 않으면,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보내도 효과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와 이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음.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라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보면 이걸 학원의 문화라고 할 텐데 그렇게 길을 들여가는 게 중요하겠죠. 엄마들을 길을 들이고 아이들을 길을 들여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내가 왜냐면 원장님들이 애들 개별 성적표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엄마한테 보내놓고 엄마가 안 본다고 뭐라고 이제 하시는데 보는 엄마는 보고 안 보는 엄마는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엄마가 볼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 보시는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뭐, 엄마한테 대놓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어머니 그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보시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보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 확인 도장을 받아오다, 사인을 받아오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걸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고요. 힘들어요. 왜? 기싸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해가지고 어필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온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고객들은 기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또 따라가요. 그게 문화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거를 자리 잡게 만드는 건 끈질김입니다. 집요함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애 전타임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에 애들 왔을 때 되게 혼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신규생 어머니도 오실 수가 있는데 학원이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들한테 야, 학원에 일찍 왔으면 책이라도 펴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책 피고 있는 애가 있으면 간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간식 받으려고 나중에는 책을 피고 보더라고요. 그 짓을 갖다가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간식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애들이 아, 책 피고 있으면 칭찬을 받으니까 그냥 책 피고 그거 보고 있는 게 좋은 거구나 해서 애들이 책을 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아, 이제 이게 좀 자리가 잡혔나 싶었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한 1, 2주일 안 했더니 그거 만들어가기까지는 한 석 달 걸렸는데 한 1, 2주일 만에 도로아미타불 해서 애들이 또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이게 뭔가 하나를 만들려면 진짜 집요하게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면 원장인 제가 신경을 못 써도 다른 교직원들이 달려들어서라도 모두가 다 그걸 강조하고 얘기할 만큼 그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느낀 거죠. 그거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제 발송 시스템을 쉽게 만드는 거야, 뭐, 카톡으로 보내던, 뭐, 문자로 보내던, 성적표로 보내던, 어플을 쓰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가 좋다고 딱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학원에서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길이고 어떤 형식을 취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발송하고 나서도 별로 피드백을 못 받을 거라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거 못하러 보내겠어요. 엄마가 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보게 만들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감정적인 교류를 하려면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절대 중요한 건 감정을 우리가 고객하고 나누자라는 얘기지, 고객의 감정을 100% 수용하고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머니 이런 걸 애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걸 느끼게 만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니, 그건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꽤 재밌습니다. 뭐 쉽게 읽으시면 뭐 하루 만에도 쭉쭉 보시게 될 거예요. 고민하는 점들은 이제 뭐 카페에서 인증글 쓰시면서 같이 이제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카페 내에서 뭐 밴드 때보다 인증글이 줄어드는 거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읽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비수기가 있으면 또 성수기가 있겠죠. 어쨌든 뭐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책은 계속 저희가 읽어 나갈 거고요. 이번 책도 꽤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음. 자, 또 하나의 글. 초기 학원 이미지를 레벨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 몇 년 동안 선발고사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황소, 예비 중일은 대치 깊은 생각에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차츰 방어하는 학생들이 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초등 경시대회와 중등 내신 대비에 우수한 성적 누적이 더 되어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경쟁 브랜드인 황소나 대치의 깊은 생각이랑 비교할 때 원장님이 취하시는 전략이 그들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들하고 뭐가 다르다고 하고 싶은 거냐. 자, 더 좋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우리가 황소보다 더 삐리랍니다. 우리가 더 대치 깊은 생각보다 더 삐리랍니다라는 방식으로는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더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게 다르다. 이런 아이들은 여기 오셔야 된다. 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걸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하는 거라고 많은 책들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아니, 거기,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맞을 거니까 거기 가시고, 근데 이런 애들은 여기 오셔야 되는 게 맞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음,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더 쪼개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쪼개야 되고, 그 지점을 찾아내야지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학원에서 광고 전단지를 만들던 블로그에 글을 쓰던 썼을 때, 어, 학원 이름을 우리 학원 이름이 아니라 다른 학원 이름을 붙여 넣었는데도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만 갖고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이름이 아니라 다른 학원 이름을 갖다 꼈을 땐 되게 어색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우리 학원만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사실 말이 쉽죠. 그걸 찾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름이라는 게 교육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감정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이제 김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시니까 말씀인데 그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원에서 강조하는 슬로건 중에 그 김 원장님 제 기억에 남는 원장님 만드신 슬로건 중 하나는 모든 아이는 다르다라는 슬로건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 특별하게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봐주고 뭐 이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겠죠. 예를 들면 개별진도, 개별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학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이니까 개별진도, 개별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그 슬로건이 나만 쓸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김 원장님이 지금 다둥이 아빠세요. 애가 둘이 아니라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학부모 설명회 때도 제가 애가 여럿입니다 얘기했을 때 학부모들이 들으셨을 때는 와 할 만큼 아이를 여러 명을 키우시는데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이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애도 키워보지 않은 제가 했을 때하고 아이 여러 명을 실제 키우고 계시는 김 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하고 누가 말했을 때 이 말이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파괴력이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말했을 때보다는 직접 아이 여러 명을 키워보신 분이 얘기하실 때, 제가 아이 몇 명을 키우다 보니까요.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우리 사모는 이렇고 이렇거든요. 어,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이러고 앉아있으니 애들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말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따라잡아요.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경험치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교육 철학이 뒤에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의 교류, 감성의 교류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이건 뭐냐면 저는 이런 지점도 여기에서 해당된다고 봐요. 남들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근데 똑같은 말도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 시스템, 뭐 프로그램, 교재,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런 기능적 차별화보다는 원장인 내가, 교육자인 내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바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경험은 이 지점을 갖다 여기다 합쳤을 때에는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다르지 않겠냐. 또 다른 사례, 목동에서 수학학원 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아이를 실제 의대를 합격시키셨어요.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라거나 이렇게 할 때 슬로건이 항상 뭘로 나가냐면 제 아들을 직접 의대 보내본 엄마로서,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어머니들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라는 컨셉으로 설명회를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럼 그거는 그 원장님만 쓸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 원장님하고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차별화를 거둔다는 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거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하거나 뭐 까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하나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학원의 프로그램, 뭐 수업 시간, 교재, 수업료, 서비스 이런 거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어, 고객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의 교류라고 하는 지점으로 한번 차별화를 찾자고 하는 게 이 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지점을 보시고 이거를 접근하시게 되면, 그러면, 내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은 조금 더 찾기 쉽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사실, 어느 순간 뚝딱 하고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꼭 저는 그래요. 그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이 학원을 설립한 오너가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고 고민을 해서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선택을 해서 설립하신 게 학원일 텐데 그렇다면 이 설립자의 신념과 생각과 사고관과 가치가 그 교육에 전혀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부터가 확실하게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필하시는 거. 나의 사생활을 까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예인처럼 이미지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포인트 있으면 그거 하나 정도는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인 거고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말을 찾아내시는 거.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이거 하나가 해결되면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케팅을 할 때 방향성은 분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완벽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내가 최고야.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믿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부터 상대방한테 이만큼 우리 노력한다.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어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줄까 말까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역시 또한 여러분 또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먼저 느낀 거를 그대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저희는 이 책이 마무리되는 게 지금 1주차가 됐으니까 3주 후겠죠. 3주 후에 그때 이제 수요일 날 그때 또 이제 뵈서 그동안에 실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볼 거고요. 그때는 이 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내용들 네, 카페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게 학과에서 강의를 여러 개 하긴 하는데 저도 하고 있고 가장 가성비 있게 자기 개발하거나 강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셔서 학과노 강의 들을 시간도 없고 뭐 이제 강의 수강에서도 밀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라면 최소한 책이라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서 같은 책 읽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카페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으로 네, 적은 비용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는 분이 있다고 한다라면 어쨌든 이 책 모임은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왜 무료냐고요? 네. 어차피 유료라고 했던 무료라고 하던 읽을 분은 읽고 안 읽을 분은 안 읽어서 유료라고 하고 그거 뭐 또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신경 쓰기 싫어서 차라리 그냥 무료라고 하고 제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냥 책을 읽고 싶어서 그냥 무료로 풀었습니다. 음. 나중에 뭐 유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그건 욕심은 있어요. 이 모임에서 책 읽는 분이 많아져서 제가 이번에 이 책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 판매량이 올라갈 만큼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야, 그때는 출판사랑 좀 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책을 할인이라도 받든가 저자 초청 뭐라도 할 수 있게 좀 섭외라도 도와주든가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음, 책을 또 진짜 많은 분이 읽게 되면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책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언제든 질문 주시고 카페에도 남겨주시고 저희는 3주 후에 이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모여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뭐 내일 아시다시피 세미나 있는데 세미나 오실 분들은 또 내일 현장에서 뵙고 거기서 또 질의응답 하루 종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